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계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직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을 한 권으로 묶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주로 예화들 위주로 이야기를 묶어놨고 데일 카네기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지난번에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론에서는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한 압력과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관계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예화들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6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신선했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모든 세상의 걱정거리의 90%가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는 작은 일들로 인해 걱정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기분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의 2장 근심을 없애는 습관에서 데일 카네기 부부의 손님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한 저로서는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데일 카네기 부부가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손님이 도착할 무렵이 되었을 때 아내가 식탁 위에 냅킨 3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후에 아내가 데일 카네기에게 말하기를 원래의 냅킨 세트는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고 새 것으로 바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면서 오늘 저녁 시간을 모두 망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 일은 잊고 저녁 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신경질적인 여자로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집안일이 조금 서툰 여자로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냅킨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소한 단점에 주목하곤 한다. 조그마한 빈틈에도 화를 내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습관은 본인과 주변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저도 이 책을 읽은 날 아침에 계획한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고 아이가 등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장난친다고 도망 다녀가지고 등원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해야 할 일도 틀어졌고 계속 아이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짜증내고 화를 냈었는데 이 짜증과 화가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 있는 남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게도 카네기 남편은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전혀 짜증낼 이유가 없는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라. 두 번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록하라.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라. 네 번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라. 일단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에 대해서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걱정과 문제들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절차를 따른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에서 재미있게 이 글을 읽어 나갔었는데요. 여기서 잔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쉼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부인과 걸핏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 이렇게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결혼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결혼이 망가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 링컨 대통령, 그리고 대작가 톨스토이. 이분들도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내들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말다툼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말다툼을 한 뒤에 오히려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돈독한 사랑이 싹트기도 한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끊임없는 잔소리로 말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다. 잔소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결혼 생활에 결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모범 예화들이 나와 있는데요. 애정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자 라는 챕터입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었는데 장미꽃 6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네기의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카네기 친구의 아내가 자기계발 세미나를 다녀와서 남편에게 자신의 단점 6가지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6가지는 너무나 적었었거든요. 아내의 고칠 점은 그 자리에서 수천 가지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내에게 생각 좀 해보겠소.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튿날 아침 그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가서 장미꽃 6송이를 사고는 당신이 고쳐야 할 6가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소. 왜냐하면 당신의 지금 있는 그대로도 좋으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할 무렵에 누가 나와 있었을까요? 바로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카네기의 친구는 아내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 이야기를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했고 사람들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했으며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판받길 싫어한다. 누군가 자신이 단점을 지적해달라 자청하더라도 실제로 적나라한 비판을 들을 땐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한다. 사소한 일조차도 엄청나게 큰 일로 확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러니 그저 칭찬만 해주어라. 사랑을 가득 주면 상대는 자연스레 변화할 테니. 이 책을 읽고 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저의 단점은 뭔지. 다행히 저희 카네기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많이 안 한다고 하고 단점이 생각나질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잔소리는 남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과 배우자에 대한 단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결혼 생활은 곧 나의 생활의 일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확신합니다. 자기관리론이라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직장 생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